전기차에서 자동차에서 아우 너 아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이런 OS나 ICT 이런 IT 기업이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앞서 있는 회사가 테슬라가 아닌가.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의 이 강은요, 자, 이 자동차,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동을 하기엔 수단이에요. 그죠? 좀 편리하게, 뭐, 버스나, 그다음 비행기, 지하철 여러 가지가 있지, 기아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이 단독 공간을 가지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였는데, 자, 이제는 이 이동수단에서 공간 개념으로 그냥 나는 몸에 실려 있을 뿐이라는 이런 공간 개념으로 점점점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2023년 IAA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9월 IAA 모빌리티 2023이 열린 독일 뮌헨 오데온 광장에 마련된 글로벌 완성차 야외 전시장입니다. 야, 국내에서도 저런 게 한번 열렸을 때 한 번씩 가보시면 정말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바뀌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일산이라든지 이런 쪽도 할 때 한 번씩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독일 하면 여러분들 벤츠라든지 BMW, 폭스바겐 어떻게 보면 자동차 100년의 역사에서 독일 하면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내연 자동차 부분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행사가 독일에 열리다 보니까 주가 이제 벤츠, BMW, 폭스바겐입니다. 근데 이번 이 3개 회사가 보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멀티미디어, 첨단 운전자 시스템 등 이 SW로 작동하는 SDV 시대의 준비가 한참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자, 먼저 이 올레 카르나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CLA 클래스, 참 CLA도 많이 모양이 변했네요, 그죠? 이 공개를 했는데 이 벤츠 같은 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SDV 시대를 겨냥해서 새로운 전동화 플랫폼인 메르세데스 모듈러 아키텍처를 기반해서 이 CLA 클래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벤츠 특히 이 통신 특허 전문 기업인 아반시로부터 자동차 제조 최초로 5세대 차량 사물 이동 통신 등 SDV에 탑재할 표준 특허를 대거 매입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통신과 전파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레벨 3까지 근접을 했지만 레벨 4, 5까지 간다. 완전 자율주행 가기 위해서는 사물 인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카메라를 우리가 거의 의존을 했다면 이제 라이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레이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가는 거거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전파를 쏘면서 사물 인식을 하죠, 그죠? 레이저 같은 경우가 레이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완전 주행하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놨다는 거죠. 올리버 칩스의 BMW 회장 같은 경우는 자, 노이어 클래스라고 이 노이어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BMW의 SDV 기술을 결합한 어떤 최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BMW 같은 경우는 전기와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 등을 하나로 통합한 이 BMW 비전 노이어 클래스를 발표하면서 SDV에서 우리가 선두주자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나 차량 유리창 전면의 모든 정보를 투영하는 기술을 최초 파노라믹 비전,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빔을 푹 쓰면 자동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씨 나오고 뭐 여기 뭐 TV도 보고 인터넷도 되는 그런 기술이 바로 파노라믹 비전인데 이 부분을 BMW가 이제 점점 상용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들을 결합한 자동차가 여러분들 2030년, 2035년, 40년이 아니라 이제 곧 2026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에 불과 3, 4년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자동차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폭스바겐 ID GTI인데요, 그죠?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모든 브랜드에 이제는 이 SDV 기술을 내재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어떤 기술이냐?
자, 차량의 주행 정보를 수집해서 실시간 주행 환경에 대응하고 수집한 데이터 기반으로 SDV 시장에 대응을 했다. 앞서 이 벤츠나 BMW에서 살짝 조금 아직까지 속도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이 폭스바겐 ID GTI와 아우디 Q6 e-tron의 이 차세대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독일 업체 외에 뭐 일본 업체도 참가했었고 한국 업체도 참가를 했는데 한국 업체가 참가한 건 좀 의외의 업체들이 참가를 했어요. 다음 어떤 업체가 참가했냐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가를 했어요. 자동차 하면 삼성과 LG하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전장이면 여러분들 이 전장이면 가능을 하더라고요. 전장 플러스 SDV 이 기술력은 삼성전자, LG전자가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리랑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엑스노트 오토 V920인가 그렇죠. 이게 함께 운전자가 굳이 졸음 운전들을 경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을 알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롤러블, 프레서블 다양한 폼팩트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가전을 활용해서 자동차의 가변 공간을 구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장 쪽에서 지금 계속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오호 진짜 영화에서 보는 장면. 자, 전장 쪽 투자를 생각해야겠죠. 그렇군요. 전장 쪽 앞으로 특히 여러분들 저는 더 나아간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SDV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하지만 여기에 저는 이제 자동차 안에 정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가전이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전장 플러스 가전 이게 되는 회사가 제가 볼 때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LG전자. 우리가 아는 가전은 개인에 파는 가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전장 가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삼성전자, LG전자. 또 하나의 신사업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랭킹 1위를 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저는 이 전장하고 전장 가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자율주행의 레벨 5로 가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속도를 내는 게 레벨 4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549억 달러 하나로 약 얼마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209조입니다. 209조 엄청납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1조 달러로 해서 하나라면 1,347조 원이나 됩니다. 와, 엄청나다. 그게 부품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다 합친 금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율주행 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현대차만 해도 지금 올 연말에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벨 3는 이제 현실이야. 레벨 3. 그렇다 보니까 이 레벨 3 현실인데 아직 나오기가 일부 직전인데 벌써 어떻게 합니까? 이 레벨 4를 지금 갖고 그러니까 이 현대차도 물론 하고 있지만 BMW 그다음에 벤츠 폭스바겐 벌써 지금 레벨 4를 주도권 잡게 분주를 한다. 어떻게 보면 레벨 4부터는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 4의 자율주행 고도화 시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느냐? 저도 뭐 이번 자료 준비에 처음 봤는데요. 자, 이게 혼다와 미국 GM 그룹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레벨 4 택시라고 합니다. 이 택시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자, 이 택시는 2026년 초에 도쿄의 수십 대 단위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대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양의 택시나 자동차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레벨 4 이상 되면 이게 운전자가 과연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은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궁금은 합니다. 이 일본과 GM 같은 경우는 2026년인데 자, 미국은 거기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크루즈라는 택시는 미국 자율주행 택시인데 올해 실제 8월부터 벌써 운행을 했다고 하네요.
8월부터. 자, 8월부터 벌써 운행을 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레벨 4가 안 되는 게 뭐 소방차량하고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좀 감축을 하고 있는, 그런데 벌써 지금 레벨 4가 예행 연습, 실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지정된 구역에서 하차한 뒤 외부로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차량이 비어있는 주차하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벌써 테슬라에 나왔고요, 그죠? 여기에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 2와 그다음에 S 클래스의 일부 기종에는 탑재인데 레벨 4 기종을 이제 점점 탑재를 해서 차량에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독일 연방도로교통청은 벤츠가 레벨 4 무인 자율 주차 시스템을 상업적 이용을 공식 승인받은 최초. 그러니까 독일은 벌써 벤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레벨 4 너거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한 독일, 미국, 일본 이런 경우는 다 지금 벌써 만들어지거나 연습을 하거나 늦어도 2026년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율주행의 핵심이 바로 이 SW, 소프트웨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율주행은 인텔, 엔비디아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협력해 고성능 자율주행 반도체 프로세스 AP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카메라, 외부 마이크, 습도 센서 이런 거 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 관련 업종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장 쪽 했을 때 우리 주로 투자했던 게 어떤 회사입니까? 카메라 쪽이었잖아. 근데 이제 라이더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쪽의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레이더 관련 쪽은 최근에 하나 또 신규 상장했죠. 제가 항상 신규 상장한 종목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잘 보면, 특히 지금 레벨 3에서 레벨 4가로 되면 훨씬 더 많은 카메라도 필요하지만 라이더나 레이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점점 가치가 더 커지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지금 2대 주주인 그런 이 소프트웨어의 모빌리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회사,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어떠냐?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지분 50%를 보유한 모셔널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 리프트, 그 다음에 손잡고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업을 할당하고 있고, 레벨 4 수준 로봇택시를 출시해 수년 내, 그러니까 확정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죠? 창출하겠다. 목표로 하는 것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 2026년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 자, 현대차가 또 인수한 포티투닥 같은 경우 상암동과 청계천 일대에서 수요 응답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고 있고, 보행과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복잡한 도심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근데 아직까지 레벨 4 관련해서는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내에 또 하나 업체, 또 눈여겨볼 업체는 바로 이 만도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한라그룹이라 하겠네요, 그죠? 예전에 만도였고 지금은 이제 HL 한라그룹입니다. 이거 몇 번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죠? 이 클레무브, 그죠? 클레무브 관련해서 지금 여기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레이더 있죠, 그다음에 4D 이미징 레이더, 그다음에 여기 라이더 있죠, 서라운드 카메라, 센서,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라이다하고 레이더죠. 앞으로 이 기업들 열심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레이더. 지금까지 대세 카메라였다면 지금 대세는 카메라보다 이게 훨씬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카메라 관련 전장 쪽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레이더나 라이더 업체들도 그런 상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한라그룹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그죠? 특히 이 HL 클레버가 자체 개발한 기술 특허로 완전 자율주행을 핵심을 하겠다, 이런 제품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 계획을 언제까지 하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을 목표로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국에는 어디입니까? HL 같은 경우 송도지요, 송도. 중국의 수저우, 그다음에 인도가 체나이, 그다음에 북미를 위해서 멕시코 등
자, 글로벌적으로 쓰면 싹, 유럽을 제외하고는 쓰면 싹 다 지금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HL 클럽 만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따라서 모빌리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존의 이동수단에서 공간수단, 공간 개념으로 변하는 순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에 더불어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시기가 모빌리티가 분명히 저는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SDV의 핵심인 차량형 OS 관련해서도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죠? 자,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완성차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차량용 OS 개발과 통신,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제조업을 넣어서 모빌리티 솔루션 전반적으로 방향을 정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가기 위해서 우리가 레벨 5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OS도 개발하고 이게 또 통신하고도 통신, 그다음에 전파 다 연결되고 여기에 이 OS를 스스로 인식하고 더 진화시키려면 당연히 인공지능 컴퓨터, 그죠? 이 인공지능 컴퓨터까지도 그리고 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면 클라우드까지도 접목을 하지 않으면 완전 우리가 원하는 레벨 5까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레벨 5를 가야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SDV의 핵심이 바로 이 차량용 O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한마디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SDV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개발 가속화를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1단계는 보시면 자, 소프트웨어 내재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레벨 4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실험 연습, 모의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가 이런 SDW의 모의 검사, 실행을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상용화를 시키면서 고도화로 들어간다. 이런 지금 3단계를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레벨 4가 최초로 승인받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 등은 자체 차량용 OS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고, 이걸 하기 위해서 5년간 연구개발 예산을 25%를 이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폭스바겐 역시 2025년까지 40조 원을 바쁘면서 이 SW 소프트웨어 개발에, OS 개발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개발하겠다. 자,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차량용 OS R인을 탑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자체 OS 개발을 동시에 자율주행 크루즈 택시를 운영할 계획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경사 포드 역시 자체 SD 플랫폼, 어떻게 보면 자체 전부 다 지금 OS를 개발하려고 막대한 자가 막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 이게 안 되면 미래의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나는 뒤처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이게 이제 한국 기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들인데요. 자, 한국 그러면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무선으로 업데이트되는 SDV를 목표를 바꾸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난해 42닷을 인수해서 SDW를 전환해서 선도할 글로벌 소프트웨어 선택 90점 역할을 맡겼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뭐 쭉 얘기는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뭐 벤츠라든지 GM 이런 쪽보다는 뭐 금액도 그렇고, 그죠? 조금은 우리가 뒤처져 있는 느낌은 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 좀 안 드시는가요, 그죠? 여기에 이제 산업 간의 행적도 이렇게 자기들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완성차 플러스 이런 인포메이터 관련 업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행정연합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벤츠와 볼보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트 시스템을 공급하는 T맵 모빌리티. 자, T맵 같으면 어디입니까? SKT입니다. 그죠? 올해 하반기 SDV 핵심 기준 하나의 인카페이 서비스를 벤츠와 볼보 T맵 한다는 거고, 자,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유소 충전 플랫폼 결제 가면 소프트웨어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컨트롤웍스는 SDW 시장 공략에서 자회사 에이스랩을 흡수하는 하면서 SD 사업을 뭐 육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활발하게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기사들이나 좀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OS에 대한 이런 투자가 조금은 해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지금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자, 지금까지 거의 제가 모든 이 회사를 얘기를 드렸는데 한 회사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도 이렇게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회사 빠졌는데 그건 역시나 바로 테슬라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어떤 업체보다 특히나 이 OS 관련해서는 이 바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인 도저 있잖아요. 이 도저 컴퓨터를 능가하고 더 빠른 속도로 할 회사는 솔직히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자금과 시간을 투자한 이 테슬라, 이 도저 컴퓨터가 정말 테슬라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온다면 아마 그때는 레벨 4가 아닌 레벨 5 시장으로 가는데 그때 돼서 우리가 테슬라 때 전기차에 열광했던 게 이유가 뭡니까? 혁신했고 다른 어떤 전기차 빠른 혁신의 기술이었지 않습니까? 이 도저 컴퓨터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 이 벤처부터 현대차까지 얘기했던 그 어떤 회사보다 지금 이 OS 관련해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회사는 테슬라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 지난 방송에 얘기 드린 게 전기차 회사, 자동차 회사, 너 아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이런 OS나 ICT, 이런 IT 기업이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앞서 있는 회사가 테슬라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저 컴퓨터만 있지만 또 스타링크도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까지 다른 어떤 지금 내연기나 완성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앞서 제가 얘기했던 우리 그냥 자동차는 공간이야. 뭐 이동을 하면서 운전은 이 자동차가 알아서 하고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우리 영화에서 보던 시대가 이제 빠르면 2026년부터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어. 불과 2년, 3년밖에 아직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빌리티 산업, 뭐 테슬라부터 제가 벤츠 등등 다 얘기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완성차 업체였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소프트 업체가 있지만은 그 소프트 업체들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 밑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제가 지금 이 소개시켜주는 기업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이 모빌리티 산업에 얼마나 그리고 이 모빌리티 산업이야말로 회사가 앞으로 정말 20년 가까운 행보를 했는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회사는 바로 이 빅테크로 지나고 있는 SKT입니다. 특히 SKT가 최근에 보면 정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SKT가 첫 번째 주 사업은 뭡니까? 방위이동통신. 이거 우리나라에 독점을 하고 있죠. 독과점을 하고 있죠.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요. 근데 단점이 뭡니까? 성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성. 자, 그래서 SKT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미는 게 SK 브로드밴드 웨이브 드리머스 컴퍼니라면서 미디어 쪽을 어떻게 보면 키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융합 보안 쪽으로 해서 ADT 캡스라는 SK 인포스 보안 쪽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유통 이제 커머스 쪽을 하면서 11번가 SK 스토어를 하면서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사업을 찍었는데 자, 이동통신을 제외하고 미디어나 융합본, 커머스 여러분들 이 세 개는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미래를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5번째로 점 찍은 게 바로 이 모빌리티 산업. 모빌리티 이 자율주행 산업이고 자, 이 자율주행의 핵심이 바로 이 팀의 모빌리티죠. 자, 근데 이 팀의 모빌리티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국내에서는 누구한테 밀리고 있습니까? 카카오에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SKT는 모빌리티 산업을 하면서 카카오를 능가하면서 글로벌로 가야 되는 숙제는 분명히 되고 있지만 이 5번째 SK텔레콤의 이 5번째 사업이야말로 이 SK텔레콤이 가장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동통신을 제외하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SK텔레콤의 이 핵심 모빌리티 4대 핵심 산업은 자 1위가 국내 1위 T맵 기반 주차 광고 유버헤드 플랫폼 산업이다. 자 T맵은 솔직히 우리나라 1위가 맞아요, 그죠? 1위가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모빌리티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밀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에 차량 내 결제에 와서 T맵, 오토, 자 택시 호출, 대리 운전, 모빌리티 등 다양한 운동수는 구독형 할인을 저는 올인원 매스 등이다. 이 부분들을 다 플러스 시켜서 핵심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플라잉카까지 그리고 마지막 되면 UAM까지도 이래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인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SK텔레콤은 모빌리티 산업이 SK ICT 패밀리사 전체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외에 지금 그 크게 없지만 이 모빌리티로 하면서 양대, 이게 양대 산맥이고 나머지 세 개가 이렇게 3개의 구조로 만들겠다는 건데, 특히 SK텔레콤의 모빌리티 2025년에 기업 가치 4조 5천억, 지금 보면 출범 단계 1조였는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지금 4.5배를 하겠다는 거고, 연매출은 6천억 규모로 성장을 하겠다. 만약에 연매출 6천억 정도 올라서 버린다면 SK텔레콤은 이제 또 하나의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제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팀의 모빌리티는 2025년에 아마 IP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자 그렇다면 목표는 거창해, 지금 가치도 좋고, 그런데 지금 카카오한테 밀리고 있어. 자 그렇다면 제대할 수 있는 방법이 회사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지난 15일에 드디어 자 세계적인 회사죠 우버와 양사가 파트너십을 하면서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여기에 우버 같은 경우와 1억 달러 하나로 약 1150을 투자하고 T맵 모빌리티는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사는 T맵 모빌리티가 가진 T맵 택시 드라이버 지도, 차량 통행 분석 기술, 그리고 우버의 전 세계 운영 경험 플랫폼 기술을 합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좋긴 하지만 모자려 카카오에 비해서는. 그거를 이 우버 이렇게 플러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버가 돈도 많이 내는데 굳이 SK텔레콤과 이 SK텔레콤과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의심을 갖고, 또 우버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국에 한번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는데, 유독 한국 시장에서는 이 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목을 잡아 성과를 못 냈어요, 그죠? 이렇다 보니까 계속 물색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SKT가 하는 게 뭐 택시라든지 호출 이런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죠. SKT를 등에 업고 한다면 앞서 했던 이런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기존의 일반 택시, 우버 택시와 고급 택시, 우버 블랙을 이 SKT와 함께 하면서 규제를 벗겨나가면서 한국 시장을 먹어가겠다. 이런 논리가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넘버원 1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SK텔레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솔직히 이동통신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외에 미디어와 보안이라는 커머스라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디어는 지금 2019년 3분기, 2020년 3분기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보안은 아직이나 커머스는 부족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상향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SK텔레콤에서 이 비통신 사업이 하는 매출 비중이 2020년 현재 몇 프로까지 올랐냐면 35%까지 올랐어요. 순이익 부분에서 아직 분명히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분에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봐야겠죠. 자, 보시면 2020년에 16조 7천, 17조 3천 꾸준히 지금 계속 항상하고, 영업이익은 특히나 1조 2천억, 1조 3천, 올해는 1조 7천억까지. 물론 여기에 거의 65%는 통신입니다, 그죠? 나머지 그리고 35%는 비통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불과 이 SKT가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매출이 10조를 넘었다가 내려오고 10조를 항상 이랬고요. 영업이익도 1조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게 불과 10년 전에. 근데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SK텔레콤이 어떻게 보면 비통신 사업적으로 계속을 했고 여러 회사를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성과가 보시면 물론 4G에서 5G 넘어간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통신 매출하면서 이제는 10조가 아니라 20조를 넘어가는 그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비통신 산업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SKT는 배당 많이 주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회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대목이 지금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연봉이거든요. 지금 1999년도의 고점을 25년 동안 여러분들 갇혀 있었습니다. 계속 갇혀 있었어요.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 그런 주식은 그냥 뭐 주식을 안 하겠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움직였다. 그 핵심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상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SK텔레콤이 이 상장성을 갖기 위해서 미디어, 그 다음에 보안 쪽, 커머스 쪽까지 방점을 못 찍었죠. 근데 이 자율주행이 방점을 찍는다, 여러분들. 그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국내, 그다음에 해외 이렇게 보면 항상 국내가 높았었죠.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부터가 바뀌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해외 쪽이 훨씬 높아지면서 이 현대차의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SK텔레콤도 똑같습니다. 통신과 이 비통신 두 개에서 만약에 통신보다 비통신이 나오는 순간 이 SK텔레콤의 25년의 한을 갇혀있는 한을 품고 급등을 하는데, 이 급등을 한다, 여러분들. 이 급등을 할 때 100% 오르고 200% 오르고 이게 아니에요. 이만큼 갇혀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매출이 여러분들 거의 4배나 지금 5배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5년간 갇혀 있었던 거예요. 단 하나 성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 그러면 그 성장성을 비통신에 달려주는 순간 이게 올라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500%고요. 시장에 따라서는 1000% 이상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바로 통신과 IT 회사로 변형하는 이런 회사가 된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 SK텔레콤이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국민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얘기가 뭡니까? 국민주가 되려면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죠?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회사입니다. 그죠? 다 아는 회사면서 어느 정도 일정적인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근데 SK텔레콤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SK텔레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통신으로 혁신이 안 일어나. 근데 미디어, 보안, 커머스, 그리고 방점인 이 자율주행 혁신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 SK텔레콤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을 하는 회사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항상 갖고 있는, 항상 또 매수를 하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 국민주와 변해가는 이 국민주와 유사한 회사가 이 SK텔레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SK텔레콤이 국민주로 가기 위해서 그 마지막 방점이 이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 시대에서 만약에 매출이 SK텔레콤이 우리가 아는 비통신보다 50%가 넘는 순간 여러분들 이 SK텔레콤은 비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른, 그죠? 훨씬 더 빠른 세계가 지금 이 모빌리티 생태가 패러다임에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영님, 새로운 국민주 첸찬님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캡에서 홍반장은 내일 저녁 6시, 또 내일 저녁 6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내용도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도 투자지만 저는 내일 같은 경우는 일본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일본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반장의 경제썰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